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요, 이 박 전 대통령 구인의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오늘 특검에서요, 이 차량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저 차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구인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네요. 그렇죠. 현행 법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두 가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이에요. 근데 과태료는 사실 의미 없는 거고 돈은 내겠죠. 결국 이제 강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데리러 갔는데 본인이 안 온다고 버틴 겁니다. 사실 이게 임의동행이 아니라 강제 구인 형태니까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왜 재판부가 특검이랑 특검 쪽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피고인이 나 재판 죽어 나가게 이러면은 강제 구인해서 앉혀놓고 재판을 하면 될 텐데 안전만 있어도 되니까요. 증인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얘기 안 해버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다른 증인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내 재판에 영향이 있으니까 저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고 얘기 안 하면 그럼 재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와도 증언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한 9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강제 구인 물리력으로 집행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불출석해서 하나 덩그러니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빈 차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 변호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로 맞대응을 했다고요? 불출석 사유서.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유를 서류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건강성, 왜냐면 이유는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건강성으로 어떻게 아파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박영수 특검 얘기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까 영장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건강성 이유도 있겠죠. 불출석 사유서가 형식적인 이유 되겠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특검 입장에서도 강제 구인의 부담.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가기 싫다. 이런 측면도 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조우를 굉장히 피하고 있다. 이거를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벌써 세 번째 지금 피한 건데 자꾸 이렇게 버티면은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하는 효과와 역효과가 다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둘이 만나는 그 독대 장소에 관한 직접 증거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간접 정보로만 아마 이 재판이 진행이 될 테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8월 달에 혹시 이재용 재판이 무죄가 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무죄가 되는 또 같은 이득이 사실 있는 것이죠. 또 혹시 증인으로서 질문 과정에서 계획치 않은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근데 다만 역효과는 한 나라의 나라를 이끌었던 법치를 주장했던 대통령 입장에서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보입니다. 어쨌든 이 법원의 심리는 다음 달 4일이면 지금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원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과는 만나지는 않더라도 재판관 입장에서 볼 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핵심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가요? 재판 내용은? 말씀하신 건 다음 달 4일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2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재판부는 어떻게든 아까 이 교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언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간에 독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거기에 실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굉장히 이 재판의 핵심적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든 재판장에 불러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결국은 나오더라도 증언하지 않을 테지만 결국 피하는 전략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포함해서 주요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내일 대법원이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 대법원에서 규칙이 개정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국민들이 TV로 중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규칙을 어떻게 개정하는 거냐 하나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담당 재판부, 이제 김세용 부장판사죠. 김세용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에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행 규칙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요건이에요.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야 이거 공익목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겠다 해서 촬영을 허락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출입 이제 들어올 때 촬영 한번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라이브로 생중계. 그건 라이브는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는 장면 뉴스로 된 거 라이브는 아니었다는 그냥 촬영만 허가한 거죠. 라이브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월호 재판 때 그게 잠시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그런 사건들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의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어가지고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재판장이 이제 생중계를 할 수 있게 규칙에 돼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 녹화 촬영이 아니라 생생한 라이브로 볼 수 있게 촬영할 수 있게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TV 생중계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궁금증을 해소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잡음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사법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거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증인의 그 입장에서 공격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특히 혹시 뭐 태극기 집회라도 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압박이 있으면 상당 부분 행동이 위축될 수가 있고 증언 과정에서 본의 아닌 사생활이 그게 드러나는 이것이 분명히 이제 그 부작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장본인들 가운데 최순실 씨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을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자, 지금 제대로 걷질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구치 생활이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칠만도 할 것 같고. 지칠만도 하고 어쨌든 날씨도 덥고 더군다나 지금 그 딸 정유라의 그 돌발 그 발언. 그렇죠. 돌발 출석. 증언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면도 취하기 상당히 어려울 테고 또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분명하고 본인이 호소하는 바와 같이 뭐 치아라든가 또 그 수면도 제대로 못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저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쇼, 연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마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혹시 그 이면에 나름대로의 그 재판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건 상당 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정한 정서에 대한 호소를 할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9개월 동안 계속 구치소 생활을 해왔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딸과의 관계, 장시호 씨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아서인지 일단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송찬욱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